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야신경 5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색이다 이렇게 말할 때 색은 가장 좁은 범위에서는 눈이 보는 어떤 색깔을 말합니다. 색깔 할 때 색이라 그러죠. 조금 더 넓히면 눈에 보이는 대상은 다 색이라 이래요. 색깔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도 눈에 보입니까? 모양도 눈에 보이죠. 어떤 형상도 눈에 보인다 이거야. 이 색깔과 형상을 합해서 색이라고 말한다. 또 조금 더 넓혀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상인 색과 귀에 들리는 대상인 소리, 코에 냄새 맡는 대상인 냄새, 혓바닥의 대상인 맛, 감촉의 대상인 이 촉, 이런 것들, 즉 우리가 육근이 감각을 하는 이 바깥 세계의 모든 것들을 또 뭐라고 할 수 있다? 색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색이 아니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각을 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냄새 맡는 것, 혀에 맛보는 것, 손에 만져지는 이 일체의 감각기관이 감각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색이라고 말한다. 자, 이 색이라고 할 때는 바로 물질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우선 고체로 이루어져 있죠.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손에 만져지죠. 또 물질 세계는 액체로도 되어 있죠. 그것은 혓바닥에 냄새를 맡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죠. 손에 만져지기도 하고. 또 물질 세계는 기체로도 되어 있죠. 코에 냄새 맡아지기도 하고, 그 눈에 안 보이죠, 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세계는 또 하나의 파동도 물질 세계입니다. 그것이 소리다. 또 아주 짧은 파, 초단파, 이것도 역시 물질입니다. 엄격하게는. 그러니까 빛, 이것도 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것은 짧은 파고,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것은 긴 파고, 그 다음에 기체다, 액체다, 고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는 물질이죠. 어쨌든 이 전체가 다 물질입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대상일 때는 만지는 대상으로서 이 컵이 뭐예요? 감각의 대상이죠. 눈으로 볼 때는 빛깔과 모양이 보이죠. 손으로 만져보면 어때요? 감촉으로 느껴지겠죠. 두드려 보면 어때요? 소리로 느껴지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지되는 바깥의 대상을 뭐라고 한다? 색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오온에서.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색은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형체와 빛깔을 색이라 그럽니다. 그때 쓰는 색자에 포함된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예. 오온에서의 색은 그거보다 더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감각하는 일체의 바깥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색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작용을 제외하고는 여기서는 다 뭐라고 한다? 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색이라고 한다. 이럴 때 이 색은, 즉 우선 물질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은 다 다르다. 바다에 아무리 모래가 많아도 하나하나가 다 어때요? 다르죠.
다 개별적 존재고, 구더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 존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 존재다. 이 개별적 존재다, 이 말은 하나하나가 다 독립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얼른 보면 개별적 존재고 하나하나가 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 긴 시간을 살펴보고 주위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며, 그것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물질 세계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선 생물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저 모양으로 영원한 것 같지만은 긴 시간을 관찰해 보면 생로병사하는 거고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은 가만히 보면 영원히 이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아니고 긴 시간을 관찰해 보면 성주괴공한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깨져서 없어진다. 우리들의 어떤 생각도 영원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무르다가 흩어져서 사라져버린다. 생주이멸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합니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 다 연관되어 있다. 물은 수없는 물방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방울은 원자와 원자의 결합, 즉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산소나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더 적은 소립자,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전자 같은 이런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소립자라고 하는 것은 또 더 적은 쿼크라는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10조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는 다시 또 갖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 하나하나는 또 이렇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는 또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관찰을 할 때 일단은 시간을 두고 시간적 관점에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시간적 관점에서 관찰할 때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런 관찰이 나오고, 공간적 관점에서는 그게 단독으로 존재하느냐 서로 연관되어 있느냐 이렇게 관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불변의 요소고, 시간적 관찰에서 변화하면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즉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공간적 관찰에서 그것이 단독으로 존재하면 요소가 되고 아가 되고, 공간적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인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관점에서 관찰했을 때 이 존재의 실상은 무상이다. 공간적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무하다 이렇게 돼요. 무상이고 무하라는 것은 그것은 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본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했다? 무상하고 무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했다? 공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공하다라는 것을 밝히려면 우선 물질 세계가 우선 시간적으로도 한번 관찰해보고 공간적으로도 한번 관찰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이 다 공하면 이거는 시공간을 통틀어서 뭐하다?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시간적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얼음이 있고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수증기가 있다. 그런데 물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얼죠. 얼면 얼음이 되죠. 다시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된다. 물이 또 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된다. 수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고, 물이 더 식으면 얼음이 된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얼음은 고체고 형상이 딱딱하고 조각할 수 있고, 물은 액체고 세수할 수 있고 빨래할 수 있고 모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증기는 기체라서 무슨 풍선 같은데 채울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세 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거기에는 원자의 물 분자의 결합이 다른 거예요. 물 분자가 서로 딱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서로 딱 껴안고 있듯이,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있듯이 이렇게 서로 딱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기에 뭘로 보인다? 이런 컵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고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이는 물체들은 다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가 아주 서로가 딱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빈틈없이. 그리고 결합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열을 받으면 그 결합 사이에 열이 자꾸 들어가니까 사람이 더우면 자꾸 떨어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사이가 약간 벌어져. 그런데 액체는 아직도 사이는 완전히 벌어지지는 않고 그 관계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게 되니까 그 사이로 뭘 집어넣으면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통과가 쉽겠죠. 그러니까 물에는 여러분들 손을 집어 이렇게 하면, 이건 나무는 이렇게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물은 이렇게 통과가 쉽게 된단 말이에요.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액체라 그래요. 그런데 더 열을 받으면 어떠냐? 이 분자와 분자가 떨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기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물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공기를 통과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여. 있기는 있는데 뭐 한다?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런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형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상태라 그래요. 상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의 결합 방식에 따라 상태가 바뀌지. 사실은 어때요? 분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겠죠. 상태가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형태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형태가 바뀌어 버려요. 돌도 열을 가하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도 타죠. 형태가 바뀌어요.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이 세포가 하나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소멸되고 다른 세포가 거기에 대체가 되고 계속 자동차 부속 갈아 끼우듯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게 변한다. 이 변할 때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을 관찰하면 어때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긴 전체를 관찰해 보면 어때요? 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변하면 뭐라 그러냐? 항상 하지 않는다. 영원한 게 아니다. 변한다 이럴 때 영원하다, 항상 한다 하는 상자에다가 항상한 게 아니다 해서 무상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지금도 찰나찰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런데 그게
다른 부속을 가져와서 계속 교체를 하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 손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찰나찰나 변하고 있는데도 이런 형태를 유지시켜 주면서 변하면 안에 있는 작은 세포를 관찰하면 변하지만은 이 손을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뭐가 된다?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변하는 것을 찰나무상이라 그래. 찰나찰나 변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변해도 일정한 이런 모양을 유지해 주면서 변할 때는 이 일정한 모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때요?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 관찰해 보면 이것도 변하는 게 관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일기무상이라 그래. 일기무상. 일단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변하는 게 있고 긴 시간을 두고 변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내부 구조를 봐도 우리가 상태는 변하지만은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분자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분자는 절대 안 변하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을 갖다가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가해 가지고 상태가 바뀔 때는 분자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즉 물리적 변화에서는 분자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학적 변화에서는 분자가 변한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고 말할 때는 변화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는 안 변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변하는 건 영원히 안 변하냐? 아니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뭐 한다? 변한다.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의 상태가 변합니다. 분자의 결합식이 변한다. 즉 원자가 서로 바꿔서 결합하기 때문에 분자가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을 관찰하면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원자는 변하지 않느냐? 아니다. 그건 핵 변화에서 보면 또 그것도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관찰을 일부분만 하게 되면 변화를 보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관찰하거나 시간을 짧게 순간적으로 관찰할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관찰되는 거지 실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저 산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저것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어때요? 변하고 저 태양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뭐한다? 생성, 소멸을 한다.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딱 시간적으로 동일하게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차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변화의 그 차원이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물질을 관찰한다면 소위 말해서 물리 변화도 있고 화학 변화도 있고 핵 변화도 있고 이렇게 변화의 질이 여러 차원이 있고 또 변화하는 그 사이클 시간이 어때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어느 사이클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변한다고 말하고 어떤 건 변하지 않는다. 즉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저 태양이 영원해 보이지만 저것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한 100억 년을 두고 수명이 100억 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년 되겠지. 근데 하루살이가 보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같죠.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살이도 어떤 원자라는 그런 아주 소립자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하루라는 시간도 영원합니다. 그러니 영원하다 이런 말은 실제로 영원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 그 깜냥에서 거기에서 관찰해 봤을 때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는 긴 시간일 때는 뭐다?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할 뿐이지 실제로 영원한 거는 없어. 변하지 않는 거는 없다. 긴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 말.
그러니 색은 공한 거다. 이런. 아시겠습니까? 색은 본질의 실체도 없고 색은 영원한 것도 아니다. 물질이란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착각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불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색즉이라는 말을 여기 두 가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색불이공이라는 말이 있고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양쪽을 나눴잖아요. 그죠? 이 불이라는 말을 써서 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변화하는, 즉 원시불교로 말하면, 근본불교로 말하면 재행무상이라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고, 이쪽에 즉시라는 말로 공하다고 말할 때는 무하라는 말, 공간적 관찰에 속한다. 왜 시간적 관찰에서는 불이라는 말을 쓰고 공간적 관점에서는 즉시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불이고 즉시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다?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공간을 지금 나눠서 말합니다. 소승에서는 시공간을 나누어서 하나는 무상, 하나는 뭐다? 무하. 이렇게 해서 바로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냥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을 밝히려면 시공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이라는 말로 써서 시간적인 관찰, 재행무상을 설명하고, 즉시라는 말로서는 제법 무하를 보임으로 해서 색이 공하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불이, 하나는 즉시,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럼 불이 쪽으로 오면 불이는 이 색이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어떤 논법이 있느냐? 색, 불이, 공, 불이, 색.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말했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되지. 한 번만 말하면 증명법이 아닙니다. 이게 뒤집어서 말해서 성립해야 증명이 된다. 수학적으로. A 이퀄 B임을 증명하라. 즉 A와 B가 같음을 증명하라. 이럴 때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A 이퀄 B임을 증명하라. 이럴 때 첫째, A이면 B이다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A이면 B이다. 만약에 A라고 하면 이게 B가 된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1번 A이면 B이다를 보여줍니다. A이면 B이다가 성립하면 이때 A는 B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말하고, B는 A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해요. 즉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성립해야 안 해요? 하죠. 이 명제가 성립한다. 이럴 때 사람은 동물 되기에 충분하죠. 그럴 때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래. 동물이 먼저 돼야 사람이 되지, 동물 아닌 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왜? 사람은 동물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동물 되기 위한 충분 조건, 동물은 사람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된다.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된다. 이렇게 서로가 성립해야 돼요. 얼음을 녹이면 물은 되는데 물은 얼리면 얼음이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얼음을 녹여서 물이 되고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되면 이 변화에서는 적어도 얼음하고 물은 같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본질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다르지는 않다. 얼음하고 물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말이 같다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불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색이 불이공이고 색을 그러니까 물질적 형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건 뭐하더라? 변화하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한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요. 변화하는 그 속에 어떤 일정한 형상을 유지시켜 주면서 변합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일정한 형상을 유지시켜 주죠. 변화를 관찰을 할 때는 예를 든다면 상태를 관찰하면 상태는 변화하는데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손을 관찰할 때 세포를 관찰하면 세포는 변하는데 손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손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걸 관찰할 때는 손은 변하지만은 그 손을 이루고 있던 세포도 아니고 원자나 분자를 관찰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변화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어때요? 그러한 존재도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 같은데 관찰해보면 뭐한다?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다 보면 또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서 관찰해 보면 변화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다시 뭐 하는 게 있다? 변하는 게 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변화한다는 거 말아서 안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변화한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서 관찰하면 변화를 하고 변화하고 있는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건 그럼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다시 자세히 관찰하면 그 속에서 또 뭐가 있다?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이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것을 색이라고 말한다고 변화하는 것을 공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에게는 같이 있다.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았는데 물질이 뭐한다?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즉 얼음은 영원히 얼음으로 있고 물은 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얼음이 변해서 뭐가 된다? 물이 된다. 그러니까 변화하니까 변화한다는 말은 얼음과 물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변화한다는 걸 갖고 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쓰는 거고 대승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변화한다는 것만으로 진리냐 이게 아니다. 이게. 변화 안 한다 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변화한다는 것만도 진리가 아니고 존재를 관찰해 보면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변하지 않는 속에 또 뭐가 있다?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존재의 뭐다? 참모습이다. 그러니 통틀어서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볼 때는 변화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아니다. 그것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변함이 있고 변하지 않는다고 본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있고 아시겠어요? 변하는 것들이 모여 있으면 또 그 바깥을 보면 또 변하지 않아. 그 속은 변하는데 즉 세포는 변하는데 그 변화로 이루어진 손등은 얼른 보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또
상태는 변하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겉이 변하는데 속을 보면 어때요? 안 변하는 게 있고, 속은 변하는데 겉을 보면 어때요? 안 변하는 게 있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착각을 하게 된다. 어느 한 분야 안을 보거나 짧게 보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자꾸 극단적 사고를 하게 된다. 존재의 참모습은 변화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변화한다고 말해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맞지가 않다. 이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극단을 뛰어넘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세히 살펴보면 다 뭐한다? 변화한다. 이게 무적 입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변화만 하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하는 속에 또 뭐가 있다?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변화하는 게 있다. 아, 이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분별이 생기는 거구나. 존재 자체는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떠나 있다. 이러면 여기는 대승의 공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사성이다. 그래서 여기에 색 불이공, 공 불이색이다. 색은 곤과 다르지 않다. 공도 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다? 색이 공이며 공이 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색이 공하다. 색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시간적인 관찰에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관찰에서 본다. 공간적 관찰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변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를. 자, 이 방 안에 고무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요 공막고만 고무풍선을 이 방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집어넣으면 가득 차요, 안 차요? 가득 차지. 가득 차서 문을 닫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놨을 때 빈틈없이 고무풍선을 집어넣어가 꽉꽉 밀어넣어가 꽉 채워놨어. 하나라도 더 들어가려면 어때요? 더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고무풍선을 채워놨어.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이 방 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집니까? 몸을 밀고 들어가면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지지. 그러면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고무풍선들로 꽉 차 있어. 이 꽉 찬 게 뭐냐? 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꽉 차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꽉 찬 속이 어때요? 텅 비어 있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꽉 차 있는 속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야. 아, 텅 비었는데 어떻게 꽉 차 있고 꽉 차는데 어떻게 텅 비었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 방 안에 곰풍선이 꽉 차가지고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갈 만큼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그래도 안 들어가죠.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 건 풍선이 꽉 차 있죠. 그 풍선 속이 텅텅 비어 있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이 방은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 풍선 속은 뭐 있고?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풍선 속에 아무것도 없느냐, 텅텅 비어 있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공기가 뭐하다? 꽉 차 있죠. 그래서 공기 분자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 그래서 공기 분자 하나하나 그거는 그 공기 분자 하나하나의 속은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기 분자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니 그 속이 다시 뭐 있다?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곰풍선 속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곰풍 속이 비어 있다. 그런데 또 차 있고 차 있는 줄 알고 그 분자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속이 또 어떻게 돼 있다? 텅 비어 있어. 그러니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방 안은 텅 비어 있다 해도 맞고 꽉 차 있다 해도 맞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텅텅 빈 것들이 모여서 가득 차고 가득 찬 것들이 모여서 텅텅 비고 텅텅 빈 것들이 모여서 가득 차고 이래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변화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놔놓고도 그래요. 그대로 놔놓고도 이 방 안이 가득 차 있다가 어느 순간에 텅텅 비 있다가 또 가득 찼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은 가득 찼다 아니야 텅텅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가득 찬 게 색이라면 텅텅 빈 게 뭐다? 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득 찬 것이 곧 뭐고 텅텅 빈 것이고 텅텅 빈 것이 곧 뭐다? 가득 참이다. 그게 뭐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이해가 되세요? 묘하죠? 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관찰하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합니다. 근데 공은 우리가 색이 공하다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럴 때 또 공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 자체가 공하다는 뜻이고,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컵이냐? 그래 이건 컵이다. 이게 물컵이다 이 말이에요. 물컵이다. 물컵이란 게 뭐냐? 물 담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딴 거 담으려면 어때? 밥 담으려면 그건 물컵이야. 술 담으려면 그 술잔 아니야. 국 담으려면 그 국그릇 아니야. 그럼 뭔데? 그럼 물잔이야. 이렇게 말하죠. 이 물잔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물잔이냐? 물잔이다.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물잔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물 담으면 물잔이고 밥 담으면 밥그릇이고 술 담으면 술잔이고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고 주스 담으면 주스잔이고 똥 담으면 똥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약 담으면 약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 자체는 뭐냐? 이 컵 자체는 공하다. 이 컵은 물잔도 아니고 커피잔도 아니고 밥그릇도 아니고 국그릇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 이 컵은 그냥 한 물건이다. 이 컵은 국그릇도 아니고 밥그릇도 아니고 똥그릇도 아니고 약그릇도 아니고 이렇다. 근데 우리는 이건 물잔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물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여기서 말한다면 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물질만 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다면 어떤 고정된 것, 즉 아까처럼 물질이 꽉 차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것에 요건 약이다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색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법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제법 개공할 때는 그건 법이다라는 말 속에 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공하다. 공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살피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고 말하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명색이라 이래요. 명과 색이 있어. 명은 이렇게 모양과 형상을 이루고 색은 이렇게 모양과 형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 그것의 용도를 뭐라고 한다? 명이다 이래. 그러니까 물질은 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명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명색에서 우리가 명을 고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물잔이다 할 때는 명이 고정적인 거예요. 색은 고정적인 거 당연하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잔도 아니고 국그릇도 아니고 밥그릇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명은 고정적인 게 아니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럴 때 이때는 이 물잔이 공하다 할 때는 이 물잔이 공하다 할 때는 명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물컵 자체는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는 이대로 있는 거냐? 이 명이 공하다 할 때는 물컵은 시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부르기를 뭐라고 한다? 한 물건. 왜? 물잔이라 할 수도 없고 국그릇이라 할 수 없고 뭐라도 할 수 없이 그냥 한 물건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한 물건이라 해도 사실은 맞지가 않다 이 말이야. 뭐라고 명을 붙일 수가 없어. 뭐라고도 명을 붙일 수가 없을 때 이거는 이름 붙일 수가 없다. 그걸 말하냐?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명은 그렇다 치고 요거 자체 용도하고 관계없는 요 물컵 자체 요렇게 생긴 요 그릇 자체 요 물컵인지 국그릇인지 그건 따지지 말고 요렇게 생긴 건 실제 하는 게 아니냐. 요거는 요렇게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 요건 요렇게 있다. 아니에요. 요것도 뭐하다?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뭐하다? 공하다. 시간을 경과해서 보면 이것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고 또 속을 들여다보면 뭐하다? 텅 비었어.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색 자체도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만 늘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것이 공하다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색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물질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하다 할 때 그 공의 반대로 물질을 둘 때 물질이 공하다 할 때 물질을 색이라 하면 색이 공하다 이렇게 말해지고 근데 이 반대가 이 공의 반대로 작용하는 게 색을 하고 지칭될 때 그게 어떤 아까처럼 명을 지칭할 때는 이것은 물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공한데 무엇이 공하냐 할 때 앞에 색이 공하다 할 수도 있고 명이 공하다 할 수도 있고 유가 공하다 할 수도 있고 법이 공하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실체가 있다 할 때는 물질의 실체가 없다 할 때 공하다는 말을 쓰고 색이 공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이라든지 법은 진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법이 공하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공하다. 이래 말해요. 그걸 뭐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고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죠.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법이 공하다. 그건 불변하고 법은 실체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법집 이렇게 말하죠. 법상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이때 법이 지칭하는 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 재현상까지를 다 통틀어서 제법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뜻하는 게 어떤 부처님의 법을 뜻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란 뜻도 있고 그 존재 중에 물질만을 뜻할 때도 있고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존재까지도 포함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앞뒤 문맥에 따라 포함하는 게 서로 다르다. 좁은 의미로 포함할 때도 있고 넓은 의미로 포함할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이 인식의 대상이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는 법이든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이다. 서울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춘천 사람 보고는 서쪽으로 가라. 인천 사람 보고는 동쪽으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서울 가는 길은 동쪽이다 하는 동의 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없는 거냐? 길이 있다, 동이다. 이게 뭐냐? 고정된 길이 있다, 동이다 하면 위에 떨어진 거고 그래서 길이 없다 이러면 위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길이 없는 거는 아니죠. 길이 없는 것도 아니라 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뭐냐?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진 길은 없다. 그 말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길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있다 하니까 정해진 길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럴 때 공이란 말이야. 공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초기에는 공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썼다면 금강경에서는 공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유정법이다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한다? 공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법도 공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고기는 먹어야 한다, 술은 먹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세속 사람이 갖는 생각이죠. 이걸 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옳지가 않죠.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게 아니다. 꼭 먹어야 하는 게 아니다.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쪽은 또 뭐냐? 안 먹어야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게 무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안 먹어야 한다. 안 먹어야 한다. 그럼 안 먹어야 하느냐? 또 잘 살펴보면 어떠냐? 아, 산에 불이 나가지고 토끼가 그냥 불에 익어가 죽어 있어. 도토리도 불에 타가 익어 있고 토끼 고기도 불에 익어 있어.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 굶어 죽을 정도야. 그럼 도토리 잡아 주워 먹는 거하고 토끼 고기 주워 먹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거기는 그냥 배고프니까 다만 먹는 거지. 거기는 어떤 살생이나 살심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정해져 버리면 어때요? 그것은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 중도라는 건 뭐냐?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를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의 길이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 거기에 완전한 해탈이 있다. 자,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즉 명륜동에 사는 사람들은 남산이다 이렇게 불러. 아시겠어요? 서울역에 있는 사람은 동산이다 이렇게 불러. 왕십리에 있는 사람은 서산이다 이렇게 불러. 서초동 사는 사람은 북산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똑같은 산을 놔놓고 한 사람은 동산이다, 한 사람은 서산이라 그래. A 고을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산에서 해가 떴으니 무슨 산이다? 동산이야. B 고을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산에서 해가 졌으니 뭐다? 서산이야.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봤지만은 늘 그랬어.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뭐다? 동산이야. 과거의 선조들의 책 기록을 봐도 다 뭐라고 써져 있다? 동산이야. 그럼 이 산은 뭐다? 동산이다. 틀림없이 동산이야. 근데 B고을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봐도 서산이고, 동네 사람이 다 봐도 서산이고, 양반한테 물어도 서산이고, 상놈한테 물어도 서산이고, 유식한 사람한테 물어도 서산이고, 무식한 사람한테 물어도 서산이고, 남자한테 물어도 서산이고, 여자한테 물어도 서산이고, 다 서산이야. 근데 과거 전적을 훑어보니까 옛날 천년 전부터도 기록이 어때요? 서산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 둘이가 만났어. 야, 그 동산 말이야. 어느 산, 저 산. 야, 임마, 그게 어떻게 동산이냐, 서산이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임마, 서산이냐, 동산이지. 동산이냐, 서산이지. 서산이냐, 동산이지. 밤새도록 얘기하고 과거 전적 가져와서 비교하고 동네 사람 증거대도 해결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우리 지금 범부 중생이다 이거야. 이렇게 싸우는 건 동에는 동산은 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체가 있고 서산에는 서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실체가 있는데 그걸 동산이라고 그걸 서산이라고 이름을 바꿔보면 안 되죠. 남편 하는 행동이 전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걸 잘했다고 말해줍니까? 그래 잘했다 이래도 속으로는 아닌데요.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말해주느냐.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거 분명히 독약인데 이게 독약이 아니다 한다고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는데 그걸 어떻게 독약 아니다 이거는 양약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독약인데 이렇게 분명하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싸우고 전적을 가지고 증명을 해도 다 나름대로 얘기거리가 있어. 그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보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단 말이에요. 다 자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동네에서 나와버리면 어때요? 그 동네에서 나오면 그 동상이 아니구나, 그 서상이 아니구나,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게 뭐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반도 나오면 알 수 있고, 상놈도 나오면 알 수 있고, 여자도 나오면 알 수 있고, 남자도 나오면 알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서 스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오는 게 바로 아상을 깨뜨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난다. 여기서는 제가 상이란 말을 안 쓰고 사로잡힘이라고 자꾸 표현하죠. 거기서 딱 벗어나면 이거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구나. 둘이가 그래 싸울 때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다, 하나는 동산이다 하나는 서산이다 하면 둘이는 서로 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게 동산이냐, 둘이 싸우다가 참 답답다 이러다가 한 사람이 또 가서 동산 맞지 서산 맞지 이렇게 묻는데 그건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야 이러면 두 사람이 한패가 됩니다. 서로 싸우던 사람이 한패가 돼요. 내가 동산 틀림없이 동산이고 서산은 아니고 서산은 아니고 동산이다 이렇게 싸우던 사람이 그래 동산이 아니고 서산일 수는 있지만은 동산이거나 서산이거나 하나일 가능성이 있지, 동산다 아니고 서산다 아니다는 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울 때 한쪽 편을 들어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서서 뭐라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다 미친놈 취급받는, 이건 중간이 아니에요. 그건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다 이랬어. 그럼 동산다 이다 서산다 아니다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동산다 아니고 서산다 아니다가 정답이 돼. 이 산 이름이 뭐냐? 그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거다. 이러면 이게 뭐냐? 처음에 동산이다 서산이다 하는 것은 아집 아상이라면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다가 공이며 그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동산다 이거 서산도 아니다가 정답이 되면 이게 법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공이라고 하지만 공상, 공이라고는 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동산이라 하면 동산이라는 사람하고 싸워. 그게 어떻게 막 동산이냐? 그럼 뭔데? 동산다 이거 서산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서산이냐? 그럼 뭔데?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야.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라는 산이 정답이 나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공병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공에 빠진 거라 이래 말이에요. 공이라 한다고 무조건 공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동산 서산 다투듯이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다는 사람하고 동산이라는 사람하고나 서산이라는 사람하고 또 다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동산이다 하니까 말하여 동산도 아니다, 서산이다 하니까 서산도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동산이다 서산이다 하니까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 산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다가 아니야. 누가 남산이다 하면 남산도 아니야, 북산이다 하면 북산도 아니야, 남산이다 북산이다 싸우면 그건 남산도 아니고 북산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상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이 동산다 이거 서산다 아니다 하는 그것마저도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에 실체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의 감각의 대상만 이렇게 공한 것이 아니고 그 감각의 대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이 느낌, 필링,
호흡으로 하는 필링 있죠. 이 필링도 어떠냐? 이 느낌도 영원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아시겠습니까? 이 느낌도 우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 그리고 그 느낌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느낌은 호의 느낌이었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된다? 고가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지난번에. 아이고, 저 소리 시끄럽다. 이럴 때 소리에 시끄러운 게 있는 줄 알아요? 소리에 시끄러운 게 있습니까? 듣기 싫을 때 시끄럽다 그러면. 예. 소리는 시끄럽고 좋은 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소리는 다만 뭐다? 소리일 뿐이에요. 그것이 자기 귀에 거슬리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 귀에 좋게 받아들이지면 뭔다?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소리는 세상 사람이 다 공동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이 지구상에는 다 사람의 공통점도 있고 다 각각의 다른 점도 있고 다르다 하면 전부 다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똑같다 해놓고 보면 다 생긴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르다 해놓고 보면 다 공통점이 또 있어요 없어요? 눈 두 개는 다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 피부빛깔은 공통점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하는 놀이는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소란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그건 음악이 아니라 정말 굿하는 것보다 다 구시수째 낫죠. 그런데 애들에게는 어때요? 그게 어깨가 덩실덩실하는 거예요. 장구를 치면 옛날 사람 어깨가 덩실덩실 하는데 요즘 애들은 장구 소리 시끄럽게 느끼고 뭐 또 그다음 드럼 치고 뭐 하면 요즘 어른들은 어때요? 시끄럽다! 꺼라! 이러는데 애들은 어깨가 덩실덩실하고 그걸 꺾고 공부하는 거 보면 어른이 보면 어때요? 죽었고자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걸 꺾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상에도 귀에 들리는 소리에도 코에 끝대는 냄새에도 혓바닥에 느끼는 맛에도 몸에 느끼는 감촉에도 다 이미 자기 느낌을 토대로 또는 우리들의 몇몇의 공통 느낌을 토대로 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부드럽다 이것도 개념이 다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부드럽다 이것도. 우리가 이 감각의 크기로 피부를 만지면 부드럽겠죠. 그러나 아주 작은 더 작은 세균이 이 피부를 보면 어때요? 우리 산에 올라갔다 꼴짝이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큼 어때요? 거칠겠지. 그 우리는 보통 우리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라고 규정해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늘 태어나서 이렇게 얼굴 노란 사람만 보면 인간은 얼굴이 노란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 검은 사람들은 검은 게 정상, 흰 사람들은 흰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검은 놈은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적시공, 공적시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도 어때요?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적시공, 공적시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도 어때요? 행불이공, 공불이행, 행적시공, 공적시행. 그 다음에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시공, 공적시식. 이렇게 해서 다 색도 수, 상, 행, 식도 다 뭐하다? 공하다. 즉 오니 모두 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한 것이 뭐만 공한 게 아니고 모양이나 형상이나 물질만 이게 공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느낌도 공하고 우리들의 생각도 공하고 우리들의 의지도 공하고 우리들의 업식도 공하다. 분별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어떤 가치관에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 또 여러분들이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렸니 하는 것도 항상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 시간을 따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 사귀어 보니까 한때는 참 나쁘다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갔대요.
한때는 좋다가 또 한때는 나쁘다가 한때는 좋다가 이렇게 사람은 변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변하지. 참 옛날 기억에 나빴는데 요새 보니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옛날에 아주 좋아 보였는데 요새 보니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항상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 두고 사람이 젊을 때하고 늙어서 변해서 참 좋다 싫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은 사람을 같은 날 두고도 어때요? 정말 저런 걸 왜 만났나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지만 또 같은 날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해서는 또 어때요? 이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사람 만나냐 이렇게 생각될 일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분별에 맞으면 그냥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고 자기 분별에 안 맞으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변화도 있지만 그냥 놔놓고 어때요?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다 하는 사람, 똑같은 물건을 놔놓고 이거를 독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약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을 놔놓고 거름이라 하기도 하고 똥이라 하기도 하고 약이라 하기도 하고 밥이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하다? 공하다. 물질만 공한 게 아니라 이런 우리들의 느낌도, 우리들의 어떤 선악관도, 가치관도, 우리들의 어떤 의지도, 이런 게 다 생각도, 우리들의 분별도, 우리들의 업식도 공해요. 업식이, 각자 업식이 그냥 영원히 그냥 있고 고래만 있을까? 아니죠. 끊임없이 뭐한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것이 온갖 업식으로 이렇게 온갖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한다 하는 것은 허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큰 건 좋은 거 작은 건 나쁜 거다 이게 아니죠. 그냥 큰 건 큰 거 작은 건 작은 건데 그걸 각자 자기 용도에 따라 큰 게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작은 게 나쁘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재행무사이라는 것은 그냥 변한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행무사이다 하면 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재법무하다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험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적용이 될 때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종이에요. 종은 종으로서의 종자가 있다 이러면 유예요. 색이에요. 아시겠어요? 종은 종이라고 할 만한 종자가 없다 이러면 뭐예요? 무하거나 공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은 종이라고 하는 종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양반에 있어서 종이 있고 종이 있어서 양반에 있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으니 양반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진다? 종도 없어지고 종이 없어지면 뭘도 없어진다? 양반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속에 있어. 종이라고 하는 종자가 없어. 관계 속에서 마치 종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는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그걸 종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즉 단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영원합니까? 관계가 변합니까? 변한다. 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내가 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이 종의 관계가 영원하냐 변하냐?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종한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러니 이것이 해방사상이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진리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누구나 다 고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돼 있어. 진리를 모름으로 해서 그 실체를 모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그 속박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데, 즉 깨달음의 길로 좀 더 나은 길로 평화의 길로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무엇인가 자기가 선점한 것, 자기가 양반이다, 자기가 뭐 높은 주인이다, 자기는 뭐 남자다, 자기는 뭐 어떤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데 무슨 요인이다? 본인도 못 가고
남 가는 것도 뭐 한다? 막는다. 이게 늘 역사 속에서 막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만 문제냐? 아니다. 나는 여자라서, 나는 신도라서, 나는 뭐라서 이렇게 열등의식도 또한 뭐다? 역사 발전의 장애다. 아시겠어요? 스스로 깨닫는데도 장애고, 남을 깨닫게 하는데도 큰 장애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도 큰 장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사고를 가만히 바르게 하고 사물을 관찰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남편 하는 걸 보고 자기 식대로 탁 보고 스님 하는 말을 자기 식대로 탁 듣고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자기를 내려놓고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남편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하고 스님이 뭐라 그럴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바로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이 있다. 근데 다 자기 유기한 데를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도 딱 가져가서, 내가 여러분 뭐 화내지 마라 하면 화내지 마라는 딱 가져가서 남편한테 딱 전자. 아시겠어요? 너 왜 화내? 너 부처님 말씀 안 믿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내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진책이 없어. 공부가 발전이 안 돼. 늘 우거지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에게로 정해. 법문을 딱 듣고 자기를 향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딱 두고 그냥 봐야 되는데 정답을 만들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법은 뭐다? 방편이다. 방편이라 하면 또 뭐다? 에이, 거짓말이구나. 또 이래 생각해. 거짓말하는 뜻이 아니다. 인연을 따라서 설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걸 딱 깨달으면 도 일체고액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예, 모든 괴로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귀찮고 잔소리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안목이 딱 열려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려고, 그 관념을 깨주려고 절대적으로 틀렸다 하는 그거를 자기를 탁 버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사로잡히면서 벗어나는 거지. 이건 잘못했나 이런 생각 정도는 돌려가지고는 깨닫기가 어려워. 내가 보기엔 이건 틀림없다 할 때 탁 한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그럴 때는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지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경을 듣는 걸 가지고 집에서, 아시겠어요? 생활 속에서 탁 한번 바꿔봐야 돼. 이제까지 내가 10년을 저건 안 돼 했던 거를 한번 탁 바꿔가.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해보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탁 뒤집어 봐야 돼. 그게 해골바가지 물 마시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해탈의 길이 오고 얼굴에 지금 이제 탁 화기가 차 있는 게 싹 빠지고 그러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